안녕하십니까. 김주원 민태민의 12월 21일 1호 경마 마감 10분 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김주원 의원이 이제 그냥 옵니다 승부를 그랑프리 원더볼트의 경부대로의 원더볼트 짭짤한 적중을 팬 여러분께 선물을 드렸고요. 지난주 특별문자는 몇몇 경주 적중이 됐지만 성적이 좀 모자라서 따로 이 적중 내역을 올리진 않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딱 2주가 남았어요. 네. 연말 되면은 돈 필요할 일들이 많습니다. 팬 여러분의 자금 좀 정말 제대로 한번 불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생결단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도 믿고 함께 하신다면은 꼭 좋은 결과, 특별문자는 물론이고 개인 성적까지도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의 승부처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 경주요. 김주원 의원의 추천 경주가 5경주와 7경주죠. 네. 5, 7경주가 승부처고, 민태민이 준비한 승부는 전반부에 3경주와 8경주, 3경주, 8경주를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김주원 의원 5경주, 7경주, 그리고 민태민이 3경주, 8경주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갈 길이 머네요. 서울 거 11개, 부산 거 6개, 17개 경주를 타이트하게 좀 풀어드릴 텐데, 자, 서울 1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m 경주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데뷔전부터 압도적인 스피드를 끌어내면서 입상을 했던 콰드리가가 또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축으로 갈 수 있는 말입니까? 직전보다 더 늘어난 걸음이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뒷심 자체는 사실 1200m라면 검증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마 콰드리가가 아마 배당판 인기 1위로 말릴 텐데, 후차권으로 돌려놓고 때리는 게 1경주는 좀 더 맞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좋게 보는 말이 뭡니까? 저는 4번마 야오스카이캣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 때 비록 많은 인기가 집중이 됐습니다만 이 인기에 대한 값어치를 해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말도 좀 덜 만들어져 있던 상태에서 외곽 게이트, 전기가 많이 꼬여버린 아쉬움이 남았던 말인데, 요번에 일단 게이트가 안쪽으로 내려왔다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소속조에 이따 중반 6경주에 출전하는 그레이드 캡틴이라는 인기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마필과 병합을 때릴 때에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의 근성과 스피드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게이트 이점만 잘 살려낸다면 최적 전개 이후 첫 입상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오스카이캣을 콰드리가를 뒤로 돌려놓고 좀 세게 보는 것 같아요. 야오스카이캣. 저도 사실 콰드리가라는 말이 그 유명한 포리스트리의 자마, 그러니까 서울의 뭡니까? 5조 일본 가서 우승한 말 왓츠 빌리지, 그거에 또 형제말아서 앞으로 뭔가의 변화는 올 것 같아요. 근데 직전에 보니까 1000m에서 손쉽게 선행을 갔는데 라스트의 걸음이 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1200거리라면은 역시 저도 축으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제가 권해드리는 말은 11번 박우름 기수의 골드 멜로디라는 마필인데요. 직전 콰드리가에게 2와 2분의 1 마신이 졌던 말이에요. 이번에 박우름 기수가 다시 한번 정말 승부조교로 강무장을 했는데 말 상태가 참 좋아졌습니다. 직전에도 제가 이거 3복승으로 배당을 꼭 노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말인데 전번보다 좋습니다, 말이. 그리고 외곽번호라서 오히려 차분하게 좀 더 빠르게 선두권에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목요일 마무리라든가 전반적으로 스포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마체중이 빠지지 않았을 때는 좀 더 세게 보세요. 다만 훈련이 워낙 빡셌기 때문에 체중이 빠졌을 때는 조금은 불안감은 일단 있다라고 보고, 체중이 늘거나 유지를 한다라면은 저는 11번 골드 멜로디를 한번 세게 노려볼 생각입니다. 콰드리가라는 말이 배당판의 흐름을 주도하겠지만 김주원 의원이 얘기했던 4번의 야오스카이켓,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골드 멜로디 이 두 마리 쿼드리가만큼 못지않게 세게 보는 말 두 마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경마 이경주입니다. 1100m 경주고요. 여기 아마 대가리가 4번의 클린업 퀸이 팔릴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죠. 저는 이거 인정하려고 그러는데 김주원 의원은 어때요? 저도 뭐 어지간하면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래에 대한 부분은 아직 다소 좀 검증해볼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만 직전 경주애가 수확을 하나 얻은 게 이젠 선입으로도 단거리에선 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제 모래만 좀 덜 맞는 전개가 연출이 된다면 1100m 거리쯤은 선입으로 직전처럼 무난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웬만하면 인정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인정합니다 아니면 불안합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라고. 사실 더 세게 보는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지 얘보다 더 세게 보는 말이 있다고 얘기를 그냥 해야 되는데 둘이 뭉실하니까 이게 놓고 가는 건지 마는 건지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거라고. 그냥 인정한다고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인정한다고. 그럼 나는 인정 안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다른 거 뭐 한번 해봐요 그냥. 예, 저는 뭐 9번마 PK킨을 당연히 놓고 때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뛰어난 말이고 일단 직전 경주 선행을 받고 레이스를 좀 수월하게 풀어간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만 이 수월하게 선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얘가 예전에 보여줬던 그 전전에 보여줬던 걸음발과는 분명 이 확실한 이 차이를 보였던 그런 경주 내용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지금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이라 자 이번에도 뭐 1100m 거리라면은 굳이 선행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4번 이상의 걸음은 저는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현 일단 9번 피케리 퀸을 추천해드렸고 저는 4번의 클린업 퀸이 따라가도 되고 이제 뭐 충분히 힘이 많이 찼다라고 봐요. 지난번에 올웨이즈 위너가 또 지난주에 우리가 김종현 의원도 적중을 했고 저도 적중을 했습니다. 똘에 놓고 35배짜리를 잡아냈는데 그때 보니까 올웨이즈 위너가 또 벌컨을 아예 보내고도 그냥 압박을 하고 제압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올웨이즈 위너 능력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고 아무래도 큰 대회를 뛰었던 경험 같아요. 과천 시장배 경주에서 센 말들 틈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쌓아왔던 걸음의 성장세가 직전에 나란히 좀 보여준 거로 판단되는데 자 4번 클린업 퀸도 그러한 모습을 한 번 더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주원 의원은 이제 9번 PK 퀸이 따라가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아 이번에 따라가는 연습을 또 많이 했어요. 이 상위군의 스토미워크라고 상군말이 있는데 그 마피를 조금 앞에 보내놓고 이제 잡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마망에선 선입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두고 조교를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4번, 9번이 둘 다 인기를 좀 모을 테고 여기에 지난번 3등 왔던 스트롱포리 그리고 꾸준한 발언지 지난번 선행 가서 낙승을 거뒀던 블루가디언 이런 애들이 인기 마필일 텐데 이 중에서 이제 저희는 4번 클린업 퀸과 9번의 PK 퀸 두 마리를 조금 더 세게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민태민이 준비한 일요일 서울 경마의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자, 김종현 의원. 예, 승부 적중 제가 또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관심마로 5번마 진명 라이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행검사 받고 나서 훈련 때 계속해서 포착이 됐던 게 진명 라이언이에요. 야 저거 뛰겠다 싶었던 느낌을 제가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매번 느꼈던 그런 마필인데 일단 데뷔전 상대가 다소 좀 빡빡합니다. 빠르고 강한 상대 몇 투가 있기 때문에 자력 승부가 될까 다소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마무리까지 박우는 기수가 착실하게 준비를 하면서 일단 데뷔전 승부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때리기만 하면 뭐 능력만 몇 투가 있긴 합니다만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 라이언 신마를 추천드렸고요. 여기는 일단 12 히든 인디언이 아마도 대가리로 팔릴 것으로 보여져요. 직전 경주 뉴 시크릿삭스 선행을 보내놓고 따라가면서도 늘어난 걸음을 끌어냈던 말이고 워낙 주행검사를
기본적으로 잘 받았던 말이라서 모든 사람들은 일단 열둘이 히든 인디언이 지난번에 뛴 게 우연이 아니고 이제 본 능력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열둘 히든 인디언을 이번에 세게 보지 않습니다. 잘해야 후차권, 방어 막권 정도로만 보고 있고 여기에 정말 제대로 찬스를 잡은 말이 하나 있어요. 진짜 제가 훈련도 매번 좋게 봤는데 실전에서의 걸음 변화가 더뎠던 말인데 이제는 연글대로 연글었어요. 제대로 지금 우리가 챙겨 먹어야 될 타이밍이 완벽하게 도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부 타이밍이 임박하고 찾아온 말, 그 말을 축으로 해서 외곽의 인기마 히든 인디언을 뒤로 돌리면서 방어 막권만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짭짤한 중고 배당으로 한번 3경주를 승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세요. 제가 꼭 한번 좋은 결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4경주가 되겠습니다. 인쇄가 왜 이러지? 개판이 나버렸네. 기복마 편성이에요. 기복마 편성. 국산 육군 1200에 대부분이 부진마인데 그래도 싹수 있는 잠재력에서 앞서 있는 1번 클린업 시드가 강축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마체가 왜소한 앞말이고 또 이게 채찍을 맞으면 꼬리를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옛날에 피터 요정처럼 경주에 아직 집중을 못하고 있고 마체도 좀 얇다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1번 게이트에서 과연 액면대로 이걸 덥석 물어야 되나 아니면 한 번쯤은 뒤로 돌려놓고 배당까지 한번 노려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자, 김주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덥석 물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상태가 100에 한 85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수준 가지고도 충분히 요리할 수 있는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1번마 클린업 시드는 어떤 전기가 발생이 돼도 2등 안에는 가장 안정적인 인기마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번 클린업 시드 앞에도 갈 수 있고 다른 말을 보내고 따라가도 되고 골망염이 아직도 좀 묻어있는 게 관건이긴 한데 저도 1번 뭐 여기서 뺄 수 없는 말이죠. 놓고 가든 후착으로 최소한 주력으로 가든 세게 보는 게 정석 같아요. 자, 제가 한 마리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제 3번 장추열 기수의 석학이라는 말입니다. 석학.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고요. 정말 내측으로 치우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말이 아직은 힘이 덜 차서 그런지 직선에서 계속 안으로 기대요. 조교할 때도 그랬고 훈련 때도 주행검사도 그랬고 다만 이 말은 500kg짜리 포리스트 캠프에 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클린업 시드가 있지만 저는 선행을 이 장추열 기수의 석학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 장추열 기수가 35조마를 잘 얻어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얻어 탔을 때 복승률을 보면요 정말 무시무시한 35조에서 괴력을 보이는 게 장추열 기수예요. 최근에 뭐 트윈스거를 비롯해서 티나브라더 이런 말들 장추열 기수 손에 걸리면 정말 얄짜리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석학이 안중에 클린업 시드를 넘고 선행만 가버리면요 말이 기대는 게 있어도 힘이 워낙 좋고 500다마짜리 포리스트 캠프 자마라서 분명히 저는 데뷔전부터 갖다 꽂을 가능성 분명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의 석학을 권해드리고 김주원 의원은 클린업 시드. 자, 한 마리만 한번 더 얘기를 해봐요. 추천만. 예, 복병으로는 5번마 금빛들판이 사실 뭐 액면만 보시면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게 주행 중에 좀 집중을 못하는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채찍으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서승원 기수가 말을 물론 잘 타긴 합니다만 그런 미세한 컨트롤까지는 아직 좀 1류 기수들 뭐 문세영 기수나 지금 은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조경호 기수 살짝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제 서승원 기수도 다시 또 얻어 타게 된 말이고 이 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채찍으로 컨트롤만 잘 해줘서 경주에 집중만 하게 해주면은 금빛 들판은 분명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도 추입이 가장 안정적인 게 금빛 들판이 되겠네요. 일단은 안쪽에 1번, 3번 거기에 김주원 의원의 복병, 5번 금빛 들판까지 추천마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건너뛰어서 부산 경마 1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적어놨었는데 이게 또 없어져 버렸네. 4번의 엑시온이 최고 인기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경마에서 적응된 배지 오브 실버의 자마죠. 예전에 서울에 있던 루비퀸, 그리고 토요일날 나오나요? 바다질주가? 네네. 외산 2군에 올라가 있는 바다질주, 그러한 말에 북의 형제 마필인데 체형도 뭐 500kg에 육박하고 스피드가 뛰어나고 또 김용근 기수 안장에서 데뷔 전부터 많은 인기를 모아줄 거로 판단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좀 인정을 해야 될 상황 같아요. 외곽에 10번 퀸 차터드가 이제 상대 마필인데 김주원 의원 생각은 어때요? 예, 엑시오는 와 이건 뭐 무지막지하게 뛰게 생겼더라고요. 예, 퀸 차터드와 같이 주행 검사를 받고 얘는 데뷔가 좀 늦어졌고 퀸 차터드는 주행 검사 이후 데뷔전을 한번 치렀고 주행 검사 때에도 누가 봐도 엑시온이 훨씬 더 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 퀸차터드가 데뷔전 때 일단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거죠. 뭐 엑시온은 일단 그보다는 좀 더 나은 경주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전개를 연출해도 저는 뭐 무난하게 붙들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엑시온이 데뷔전이지만 좋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띄워줄 수 있는 말 같아요. 또 김용근 기수라면은 실수를 하는 안장이 아니고 또 27조 이상형 마방도 데뷔전 승부가 좀 나름대로는 강한 마방이에요. 그래서 4번의 엑시온을 추천드리고 퀸 차터드가 이제 깜빡이 막건이 될 거예요. 10번이 선행 가고 4가 따라가 주면은 가능성이 있는 그림이겠죠. 예, 그대로 깜빡이로 굳을 수가 있죠. 이제 엑시온이 이제 초반부터 밀고 나오거나 안쪽에 휴양 마필인 5번 미드나잇 와일드 카드가 또 스피드를 끌어내거나 이러면은 이제 변수가 나올 수 있는데 변수로 보는 말 있나요? 예, 저는 경남불패, 이 8번 게이트에 있는 경남불패를 변수로 보고 있고요. 물론 출전 주기가 다소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말 자체는 이상 없습니다. 형군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일단 모래를 좀 덜 맞아야 뛴다라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외곽 말들 보니까요. 퀸차터드 하나 빼고는 스피드가 아주 뛰어난 말은 없습니다. 보내놓고 외측으로 차분하게 말을 빼서 선입전개만 연출해주면 직선에선 분명 걸음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불패 김주현 형이 좋아하는 말인데. 네, 그죠? 자, 저는 7번 마블러스 보이가 저 배당을 깰 수 있는 말로 보고 있어요. 방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리스트리의 자마죠. 그러니까 서울의 와츠빌리지의 형제마. 이 말은 힘이 차면은 분명히 스피드가 도강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 훈련 내용에 좀 더 파워풀한 걸음이 나와주고 있고 또 김도현 기수 안장에 줄어든 1000m예요. 데뷔전 1200을 뛰었던 말인데 이번에 1000m로 거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게 선두권에 붙여놓으면 마블러스 보이도 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의 엑시온을 일단 강하게 좀 인정을 하면서 외곽의 10번 퀸 차터드의 대끼리 막권, 거기에 7번 마블러스 보이와 8번 경남불패가 내주는 배당 막권까지 두루두루 좀 현장에서 배당 메리트 살펴서 최종 압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마 이제 5경주가 되겠습니다. 김주원 의원의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네요. 첫 번째 승부. 4번 스마트 캡틴이 아무래도 좀 인기를 강하게 모아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독병한두가 재밌어요. 그게 바로 2번 이상혁 기수의 감동의 챔피언입니다. 감동의 챔피언. 이게 직전 데뷔전까지만 해도 골망염이 심해서 말이 상당히 무거웠고 훈련을 강하게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혁 기수가 그냥 호흡만 맞추고 말았던 게 감동의 챔피언인데 한창 잘 나갔던 이 김양호 마주가 갖고 있었던 이터널 챔피언 그리고
모마가 챌린지킨이라고 예전에 16조 김택수 마방에 있던 뺑말이었죠. 흰색 모색을 갖고 있는 선행서립이 다 되었던 말인데, 아마도 이 말은 모계 쪽의 영향을 받아서 모색 자체가 청햇빛이 납니다. 거의 뺑말에 가까운 그런 말인데, 이번에 이상혁 기수가 훈련을 정말 잘 해놨어요. 훈련 강도도 올려놨고 말에 뛰려는 투지가 직전 대비해서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아마 지난번 데뷔전 훈련이 약해가지고 20kg가 체중이 늘어서 나왔는데, 이번에 그 체중도 좀 말끔하게 빼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감동의 챔피언을 추천드리고, 김주원 의원이 이번 경주를 왜 승부로 때리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병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는 승부입니다. 자, 오픈을 해드릴게요. 놓고 무조건 승부 보는 말은 오버마 스타 영천입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10월 데뷔전 경주 당시에는 병합 훈련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일단 데뷔전이고 실전에서 어느 정도 뛰는지 봐야 됐기 때문에 이제 단독 구보 훈련을 위주로 일단 가볍게 컨디션만 조율해 놓고 데뷔전 경주를 치렀어요. 근데 데뷔전 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한쪽 발만 써요. 제 마방에서는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직전 경주에는 병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병합을 붙이니까 말이 이기려는 근성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바꿈이 돼요. 근데 실전에서는 옆에 누가 없었습니다. 지 혼자 안쪽에 갇혀서 혼자 뛰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한쪽 발로만 뛰다가 스피드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단독 훈련과 병합 훈련을 반복을 했는데, 단독 구보 훈련을 실시했을 땐 발을 못 써요. 하지만 병합을 붙이면은 또 이기려는 근성 때문에 발바꿈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제 유승환 기수가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이마필은 힘을 써서라도 선두권말 옆에 갖다 붙여야 되는구나 알았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선행을 나가던 스타 영천이 빠르게 몰아서 선두권말 옆에 갖다 붙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보였던 경주력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경주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를 놓고 승부인데, 일단 주력 마건이요. 현재 제가 예상하는 배당은 한 50배입니다. 이 인기마 스마트 캡틴이 아니라 아예 좀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을 거의 백판말을 강하게 한번 누릴 예정이라, 일단 주력 마건은 50배. 거기에 뭐 스타 캡틴을 비롯해서, 스마트 캡틴을 비롯해서 이제 가능성 있는 인기마 한 2마리 정도만 엮어가는 것으로, 이번 경주는 스타 영천 복병말을 놓고 고배당과 중배당을 두루두루 노리는 것으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영천 충마를 오픈을 하면서 김주원 의원께서 승부를 좀 말씀해 주셨어요. 현장까지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 베터댄유라는 괴물이 또 한 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할래요? 예, 놓고 가야죠. 예, 6을 놓고, 뭐, 후차권도 홀차 게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 5번마 꿈의 한 발, 7번마 예술의 명운. 이제, W가 8번마 판타스틱 파크 정도인데, 그래도 뭐, 기본기에서는 6을 중심에 세워놓고, 5, 6, 배당판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일단 좀 답을 골라봐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베터댄유가 일단 축으로는 저도 믿고 갈 것인데, 안쪽에 이번 새로운 기상도 이번에 훈련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박성광의 55에서 이번에 조이원이 감량까지 마침 일소에서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우승권 쪽도 최근에 급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데, 이번에 렉스라는 말하고 병합돼 또 걸음이 좋아요. 얘도 이세마라서 막말로 꿈의 한 발이나 예술의 명운, 그러니까 경남 신문배나 브리더스컵에 나갔던 말 못지않게 잠재력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꿈의 한 발하고 또 예술의 명운까지 베터댄유의 후착 싸움이 저는 후착 4파전으로 보고 있는데, 한 마리씩만 한번 그래도 압축을 해보자고요. 예, 저는 7번마 예술의 명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무엇보다 중거리를 한번 뛰어보면서, 그것도 서로 올라와서 돌아온 현표 라팔, 거기에 뭐 코스모스 킥, 이런 강자들과 뛰어보면서 걸음을 늘려놓고 지금 자기 홈으로 돌아왔다라는 데에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훈련이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지도 않아요. 잘 만들어 놓고, 후지희 기수가 못 올라탄 게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김영근 기수라면은 5착 승분에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오척 밖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선 승부는 필연이고 승부만 해주면은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이라 기본적으로 저는 7번을 우선순위 막건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예술의 명운이 촉깜빡이네요. 이게 일단은 그죠? 깜빡이 가겠죠. 이게 선행가고 뭐 베터덴 류 따라가는 그림이 깔끔하게 나오는 깜빡이네요. 지난번에 브리더스컵에서 선행을 가서 나름대로 돌아온 현표 라팔의 압박 거기에 5등까지 왔을 정도의 능력. 또 김용근 기수 안장이 또 다음 주에 기승을 못해요. 김용근 기수가 이제 사실상 올해 마지막 기승이 될 것입니다. 3주 정도 기승 정지가 걸려있는 걸로 6일이죠. 네, 걸려있는데 6, 7이 일단 저배당은 기본 같아요. 기본 같고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기상, 우승 번쩍 그리고 이제 인기 3위권의 꿈의 한 발까지. 꿈의 한 발도 지난번에 보니까 대놓고 안 가더라고요. 네, 그죠? 막가게 안 가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복귀로 봤을 때는 진짜 뭐가 잘못된 건지 그냥 신세계 파티 저는 이제 한 방 때려놨는데 고맙더라고요. 이천 기수가 제대로 밀었으면 막건 깨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끝걸음을 감안했을 때는. 근데 이번에도 아쉬움이 있다면 좀 2위 승분에 걸려서 베터덴 예술의 명운한테 맞짱 승부를 할지가 좀 관건이 되겠네요. 5번은. 일단 저배당은 6번, 7번 거기에 대안으로는 이제 두루두루 보세요. 1번 새로운 기상이라든가 우승 번쩍, 꿈의 한 발 이런 말들 적당히 한번 현장에서 보고 압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터덴 류는 이번 경기 축입니다. 다음이 6경기인가요? 예, 6경. 자, 그레이드 캡틴이 이제 직전에 한번 압도적인 인기에 부응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2주 만에 서둘러 나오면서 안쪽 게이트에 2점을 받았네요. 또 인기가 당연히 뭐 쏠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지난번 걸음이 살아난 12의 승자완이 이런 말도 인기만. 잠재력 있는 아르고 챔프도 팔리고 뭐 나토얀도 팔리고 선스트롱도 팔리고 2번 놓고 두루두루 팔릴 모양인데 자 김주원 의원 어떻게 봐요? 예, 저는 이를 2번에도 뒤로 돌려놓고 때립니다. 가장 세게 보는 말은 감량 기술을 요번에 대웅 9번과 송암스타를 가장 세게 보고 있고요. 최근 이 고부 중에 너무 말이 좀 힘겨워했습니다. 원래 좀 더 직선에서 뻗어 나갈 수가 있는 말인데 이 등짐이 무겁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최근 3연타 좀 이끌어내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어요. 마방에서도 그걸 캐치해서 요번에 좀 홀가분하게 말을 편하게 뛰게 해보자 해서 꼬마 감량 기술을 올려 태웠고요. 뭐 훈련 준비도 괜찮습니다. 이 국산 육군의 러너윈이나 운도인 이런 마필들과 번갈아 가면서 병합 훈련도 잘 해놨고 그래서 9번마 송암스타 이번에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쌈박한데 소암스타 신선한데 아주. 이거 팔릴 거예요. 진짜? 그럼 34조만. 나도 이거는 배당으로 무조건 이번에 한군형 가져갈 걸로 판단하고 있었던 말인데 딱 그레이드 캡틴이 어떻게 탈지 현장에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번에 11월 2일 날 선입으로 따라가서 직선에서 이제 기대는 걸 세영이가 밖으로 빼서 문세영 기수가 밖으로 빼면서 우승을 거두었는데 지난번에 선행을 갔던 상황에서는 기대 이하의 발걸음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2주 만에 나와서 작전이 무엇일까? 일단 거의 제가 봤을 때는 6, 70% 이상, 절반 이상은 그러니까 따라가는 쪽에 포인트를 맞출 것 같아요. 전번에 한번 선행 가서 퍼져놓고 2주 만에 나와서 또 밀어서 선행 간다는 건 문세영 기수 스타일은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그 이전에 들어왔던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말을 타게 되죠. 그러면 외곽의 승자완이가 이번에도 말이 좋아서 이게 그냥 선행을 가버리고 그레이드 캡틴이 따라가면서 터질 것 같은 판때기인데 그냥 뭐 저배당으로 12선행 가고 2 따라가서 끝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네. 그죠? 네, 그렇게 끝날 수도 있죠. 김주원 의원은 이제 송암스타를 복병으로 추천을 해주셨고요. 저는 6번 나토얀이 말이 이번에 좋아졌습니다. 흔들리는 것도 없고 병합 훈련 때도 지지 않으려는 근성 타차이라는 그 스피드가 상당히 뛰어난 말하고 월요일날 병합을 했는데 그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순간 탄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끝걸음도 있었던 나토얀을 한번 복병으로 보고 있어요. 송함스타나 나토얀은 아무래도 선취권에서 따라가겠죠. 네, 그렇죠. 승자환이하고 그레이드 캡틴, 거기에 선스트롱이 좀 선두권에서 좀 어리버리 좀 싸워주면은 이게 복병권 6번하고 9번 두 마리가 좀 선전할 수도 있겠네요. 인기마 중에서는 2번, 12번, 그리고 복병 중에서는 6번, 9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봐야 될 말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 정도 안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8번 아르고 챔프가 무조건 뛸 말인데 지난번 타임이 좀 너무 상대적으로 허접해가지고 정말 여유 있게 이길 줄 알았는데 네, 간신히 이기더라고. 정말 간신히 이기는 그것도 거고. 퀸라이트가 그 전에 주행 불량하고 능력 미달로 해서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그거를 좀 힘들게 때려잡았던 모습이라서 아르고 챔프가 좀 당장 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6경주는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부산 중계 3경주로 가겠습니다. 여기 또 이제 부산의 초강력한 능력마가 하나 나오네요. 지금 2세예요, 2세. 내년 되면 이제 감동의 바다는 경마장을 떠나나요, 이제? 떠난다 그랬나? 감동의 바다? 예, 뭐 안말 챔피언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1년 더 뛴다는 게 이번 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는 또 봐야지 또 어떻게 될지. 일단 간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누리라인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행보 자체가 지금 이제 안말 남은 게 생말이 뉴욕블루죠. 지금 이제 뉴욕블루는 내년에 4세마가 되는 건데 누리라인이 이거 퀸즈 투어까지 욕심을 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데뷔 이전째 보여줬던 경주력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이건 뭐 말이 그냥 가만히 그 동영상 같은 거 복기를 해봐도 최시대 기수가 말 위에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뭐 혼자 말 가는 대로 핸들만 조정할 뿐이지 말에 대한 어떤 부조라든가 이런 들 액션들이 없는데도 지금 말이 무려 11마신, 12마신 막 이렇게 이겨버리니까 이번에도 강축이잖아요. 누리라인. 네, 그럼요. 이걸 빼고 맞건 사는 거 자체가 오바죠. 이건 뭐 낙마나 뭐 중간에 다리 부러지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누리라인은 무조건 오겠죠. 또 이번에도 상대를 고만고만 딱 보니까 또 최소 한 10마신, 또 10마신 이야기네요. 10마신 이야기. 자, 후차권 재밌게 보는 말 하나 권해주시죠. 일단 뭐 정규로는 누리라인이 선행을 나가버렸을 땐 스파이캠이 승군전이라 할지라도 최근에 얘 역시도 걸음이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라 일단 선의권에서는 7번마 스파이캠을 좋게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누리라인이 어차피 이길 놈들 초반에 좀 붙들고 힘 한 배도 해보고 여러가지 작전도 한번 수행해보겠다 해서 따라가는 그림이면 탐나라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라이스 바망으로 옮기고 나서부터 말이 지금 급격하게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 선행을 받으면은 쉽게 서지 않았던 게 탐나랍니다. 물론 마무리 훈련이 다소 좀 부실했던 게 아쉽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스피드를 가진 말들은 이 훈련 때 컨디션만 조율해줘도 이 실전에서 능력 발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뭐 현장 상태까지 확인을 해서 이번만 탐나라의 가능성까지는 저는 열어둘 생각입니다. 참 이게 어느 하나 찍어먹기가 참 깝깝하겠네요. 8번 누리라인은 자타공인의 강축이겠죠. 사실 저는 출마표가 딱 뜨면서부터 자, 금포여장군 유현명, 버니스 그릴리, 후지 이런 안장이라면은 누리라인하고 그냥 둘 중에 하나가 붙이겠다라는 거의 뭐 확신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점차적으로 보면서 야, 이게 2위 승군에 과연 두 마리가 호남 2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는 당장 통할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또 얘네들 2군에서. 그럼요. 이게 어디 가서 바꾸려내냐고. 그러니까 또 누리라인 때문에 또 덜덜하게 해버리면은 또 엉뚱한 말, 진짜 김주원 의원이 얘기했던 탐나라를 비롯해서 오야마의 뭐 칼리브레이드, 지금 몇 마리 안 나오는 8마리 중에서 일본 용병 3명이 그냥 나란히 나와버렸네요. 다나카, 오야마, 후지까지. 노조무는 안 보여요. 노조무도 있다. 얘까지 나왔으면은, 아, 노조무도 있네. 여왕벌. 아주 무슨 뭐,
전에 한번 이런 판때기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일본 애들이 싹 빠졌어요. 그리고 안 팔렸던 그때 박근만 기수가 탔던 배당이 하나 대가리에 붙여 들어왔는데 보면서 그거잖아. 천군 시대. 그레이스에서 뭐 3일 스타 무조건 팔리고 막 생쇼를 하더라고요. 등불에 다나카에다가 그러니까 안 마셨어요? 천군시대? 안 쳤지. 그런 거 제대로 잡아야죠. 근데 이제 이것도 찍어 먹는 거예요. 현장에서 좀 말 상태 보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이거는 센 말이 붙이는 게 아니고 가는 말이 붙일 수 있는 경주인 만큼 삼경주는 좀 현장 상황을 잘 읽어서 어쨌거나 이거는 관심은 좀 가는 부분이에요. 누리라인이 과연 얼마큼의 또 능력을 끌어낼지 정말 팬의 입장으로 센 말을 보는 건 즐거운 일이죠. 네, 내년도 그랑프리 재밌겠네요. 누리라인. 그랑프리까지. 자, 누리라인 여러분께서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자, 저희는 잠깐 끊었다가 다시 서울 7경주로 가야죠. 다음. 네, 7경주. 네,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서울 경마 7경주입니다. 김주원 의원이 준비한 서울의 두 번째 메인 추천 경주입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11번 베어킨 트로피와 12번의 천망이 대끼리 막권을 형성할 것입니다. 두 마리 모두가 공이 1400 첫거리의 혼합상군 승군전이지만 잠재력이 워낙에 뛰어난 말들이죠. 순발력 근성을 두루 겸비를 했고 전개로도 베어킨 트로피가 선행을 가버리고 그럼 안쪽 말들이 이제 싹 접고 들어가겠죠. 열하나가. 그럼 12의 천망이 외곽으로 결대로 따라가면서 깜빡이가 될 수 있는, 최근에 근데 이세마 필들의 이런 눈에 보이는 저배당이 승군전에서 자주 부러져요. 웬만하면 부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열하나 열둘 양강이 좀 인정은 되지만 뭔가의 대안도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는 경주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김주원 의원이 이런 점배당, 저배당에다가 때리려고 지금 승부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승부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추천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당을 안고 있는 복병을 놓고 승부를 한번 볼까 합니다. 물론 뭐 11, 12의 액면 자체가 너무 끝내주죠. 얘네들을 막권에서 아예 배제하고 이 경마를 할 수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1, 12는 막권에 포함입니다. 사실상 뭐 두 방이죠. 두 방. 이 3번만 뉴 시크릿 삭스나 7번만 굿타임 조니. 물론 뭐 가능성이 없는 말필들은 아닙니다만 이 1200도 안 뛰어보고 1400m를 당장 도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다소 좀 오바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구멍수는 줄여놓고요. 11, 12의 대적할 말을 찾는 게 포인트인데 그런 말이 딱 한두가 있습니다. 일단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인기도에서 다소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개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이 전개 이점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가 배당 좀 안고 있을 테요. 그리고 말 좋고 승부 제대로 걸렸을 때 강하게 한번 노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말 중심에 세워놓고요. 11, 12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해서 7경주도 멋진 배당 한번 노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11번, 12번의 최저 배당을 깰 수 있는 노림수. 자, 그걸 김주원 의원께서 추천을 하면서 승부를 볼 것 같아요. 자, 7경주 저배당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김주원 의원 ARS 번호 뭐죠? 예, 저 아래에 나가고 있을 거예요. 뭐냐고. 608에 8888. 608에 8888이네요. 외우기 좀 쉽네. 좀 쉬운 걸로 했어요. 608에 8888. 현장에서 깜빡이 안 사시려면 무조건 들으세요. 김주원 의원이 대안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이 레이스의 관심은 뭐니뭐니 해도 연속 입상을 부러뜨려버렸던 강남 캠프가 지금 2주 만에 팔을 걷어붙이고 서력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 서력전이 웬만하면 통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서력전이 아니고 직전에는 후진희 기수가
좀 실수를 했어요. 경주 중에 실수가 좀 있었는데 그 실수가 뭐냐면 어차피 니네들은 내가 무난하게 이긴다. 그런 좀 아니란 생각을 갖고 레이스 중반을 다소 좀 느슨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타이트하게 지가 먼저 이 선두권을 빠르게 좀 꿰차고 압박을 가하든 뭐든 했어야 됐는데 그냥 어차피 내가 직선에서 다 때려잡을 말들 그냥 편안하게 타도 이기겠다. 그래서 스포 타이밍도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뒤에 불패가도 날라오고 벌마소년 날라오고 후제이 기수가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타는 거고요. 제대로만 때리면 여기서는 강남 캠프의 능력을 한 수 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부산의 말들 중에서 3마리가 미국 원정 갔다가 복귀를 했죠. 이 강남 캠프를 비롯해서 방금 이경주에 나왔었나요? 베터댄유, 네. 베터댄유 그리고 서울 분리 이렇게 3두의 마필이 있는데 그중 제일 약한 게 강남 캠프 같아요. 저는. 예, 그건 제일 약한 게. 저는 직전에 이제 김주원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경주를 보면서 야 이거 후지가 이제 다 때려잡으려고 저렇게 타는구나. 그러니까 후지 기수가 딱 보면 직선에서 라스트에 한 200m 전까지 추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대로만 가다가 그 힘을 마지막에 몰아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강남 캠프가 초반에 3, 4코너 돌면서 넘어올 때 그 탄력감을 제대로 살리질 않고 후지가 결대로 가다가 직선에서 이제 그걸 밀어가지고 추진을 붙였는데 기대 이하였습니다. 사실 근성이 분명히 벌마소년한테 깨진 거예요. 안쪽에 있었던 벌마소년을 넘어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끝까지 못 넘어가더라고요. 결승선 통과하고 나서도 못 넘어갔던 게 강남 캠프였는데 편성이 일단은 뭐 해볼만 하기 때문에 복귀전, 서력전 저는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 그에 대응하는 게 이제 8번의 덕키라는 말인데 말이 은근히 세요. 최근에 보면은 부족했던 순발력이 많이 보강이 됐더라고요. 이게 10월 17일 날은 선입권에 갖다 붙였던 해피골드를 깡바닥 추입으로 무려 9마신을 이 추입마들이 우승을 할 때 거리를 벌리고 우승하는 말들은 기본 가닥구가 센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유성 파이팅이 이끌었던 하이페이스였는데 그거 뭐 발표하고 나니까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선두권에. 그래서 보니까 덕키가 좀 많이 좋아졌다. 이번에 훈련 때도 병합 훈련을 강하게 시행을 하면서 여전히 상태나 걸음이 좋아서 4번, 8번의 깜빡이를 일단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안을 한번 현장에서 압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의 8경주 민태민이 준비한 1호 경마의 이제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자, 김종현 의원. 예, 훈련이 좋았던 말들이 여러 두가 출전한 경주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말 한 마리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마 심신지려의 훈련 내용이 상당히 좋았고요. 직접 뭐 굵직한 대상 경주를 비롯해서 최근 이 편성도 다소 좀 강했고 전개도 꼬였던 뭔가 아쉬움이 남았던 말인데 이번엔 일반 경주 출전에 훈련 준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외산 3군의 위키드 메신저 토요일날 출전하는 외산 마필과 병합을 때릴 때에도 여유있게 좀 보조를 맞춰나가는 모습까지 보여줬더라면 10번마 심신지료 뭐 이 정도 컨디션으로는 충분히 최근 경주력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심신지려를 김주원 의원께서 추천해 주셨고요. 자, 저도 웬만하면 현장에서 말의 상태가 크게 문제만 밤새 안녕이라고 훈련 때 봤던 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않다라면은 10번 이찬호의 심신지려를 저도 충마로 믿고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14마리가 출전하면서 9번의 퍼펙트 샤인이라든가 14번 천왕둥이, 뭐 1번의 클레이샷, 그리고 지난번에 또 잘 뛰었던 8번의 포트레이, 이런 말들이 나름대로 인기가 좀 분산될 겁니다. 제일 잘 나가도 팔릴 것이고 여기에 팔릴 말들이 몇몇 있어요. 그 때문에 깜빡이 막건 자체가 좀 6, 7배 이상의 중배당이 나와줄 것 같은데 어차피 인기만입니다. 10번 심신지려 여기에 붙여서 한 방으로 힘있게 때릴 후착 주력이 있고요. 또한 나머지 한 2마리 정도를 받쳐볼 생각인데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아예 덜 팔리는 배당권의 복병입니다. 그래서 14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지만 심심 지려놓고 깔끔하게 버릴 거 버리고 노릴 거 노리면서 최대한 압축을 해서 한번 승부로 붙어보겠습니다. 맞출 것 같죠? 심신지려 들어오면. 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심신지려가 지난번에 왔어야 좀 배당이 좀 나왔었는데, 하기야 뭐 그때 금피탄이 맞추긴 맞췄는데 3마리 불렀는데 3마리가 들어왔네 그때. 자, 심신지려 이번에 놓고 한번 민태민이 8경주 승부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경마 5경주인데 이게 편성을 보니까 결코 만만한 경주가 아니에요. 강축이 없이 한 5, 6파전의 혼전 구도입니다. 역시 최저배당 막권도 상당히 좀 높게 떠있을 그런 경주인데, 자, 김주원 의원 추천마 하나 말씀해 보시죠. 예, 사실 이 13번마 킹 오브 베스트가 이번에는 빨간불이 좀 켜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경주가 맞아요. 거리 들었고 상대 강해졌고 직전에 정말 쉽게 이길 줄 알았던 편성에서도 다소간의 한계도 드러냈고, 그래서 13번마 킹 오브 베스트 나올 때마다 정말 거품 물고 여러분들께 무조건 내가리다 추천을 드렸다라면, 요번에는 불안감이 좀 있는 불안한 인기마로 현장에서도 언급을 드릴 것 같네요. 이제 세게 봐주면은 받치기, 아예 빼고 갈 수도 있는 게 킹 오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대안마 한두 추천드리면, 직전에 말을 잘못 타서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했던 6번마 샤프레이디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요번에 말을 뭐 기가 막히게 몰아내는 후지 기수가 기승을 했고, 무엇보다 다른 상대들에 비해 장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뭐 레이스가 그냥 강한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후지 기수 기승이라면 직전 아쉬움 충분히 많이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샤프레이디 김주원 의원께서 추천을 해주셨고요. 자, 저는 8번 파워풀 남해입니다. 직전에 이걸 놓고 이제 마지막 경주를 메인 승부로 갔는데, 사실 그 11월 22일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측 진로가 상당히 무거웠던 주로의 흐름이었습니다. 당시 내측의 블랙치프를 비롯해서 발빠른 말들이 좀 선두권에 나오면서 이 파워풀 남해가 시종 다나카가 외곽선회를 냈던 경주였어요. 그래서 직선에서 좀 무너질 공산이 크다. 왜냐면 이 말이 전번에도 제가 녹음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훈련이 베스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개가 유리해서 능력이 있어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라스트에 한 발 부족을 드러냈더라고요. 하지만 직선에서 가만 보면요, 한 100m 전방까지, 한 50m, 100m까지는 입상권하고 뭐 멀어진 상황이 아니었어요. 한 4, 5마리가 함께 뛰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분명히 파워풀람의 복귀로도 가능성을 확인했고요. 피코 센트로 잡아라서 오히려 직전 1900에서 1800 줄어든 거리가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앞에 갈 말을 찾아보면 뭐 1번 세계 최고 정도가 8번 안쪽에 있는 말 중에는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유현명 기수가 잘하면은 이거 선행 트라이까지도 가능하겠고, 이번에는 유현명 기수가 직조하면서 훈련 내용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좋아져서 8번 파워풀 라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6번, 8번이 이제 추천마로 나왔고요. 김주원 의원이 이제 킹 오브 베스트는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혜롭게 막권을 압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경마의 구경주네요. 국산사군의 1800m. 싹수 있는 말들은 거리를 처음 뛰고, 거리를 뛰어본 말들은 능력의 바닥이 드러난 똥말들, 쉽게 말해서 기복 부진마들이고, 과연 이 안 뛰어본, 거리 적응을 못한 잠재력을 사느냐, 아니면 그나마도 거리를 적응한 기복말들의 안정감을 사느냐, 이건데,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잠재력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뭐 앞서 설명이 나왔다시피 거리 경험을 해본 마필들은 국산 4군을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뭐 20번 이상 뛰어보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진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쌩쌩한 말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1번마 센스카이가 정말 뭐 2세마로서 3번 뛰고 1800에 당장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 무모한 도전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건과 편성을 감안해보면 안 될 것도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특히나 이번 훈련 때 국상군의 정상밀이라는 마필을 옆에 붙여놓고 길게 돌려주면서 일단 마방에서는 거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훈련을 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 있죠. 제대로 살려서 선행에만 성공을 해준다라면 첫 거리 도전이긴 합니다만 저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저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센스카이는 저는 축으로 갈 생각이에요. 거리가 무려 500m가 늘었고, 지난번 보니까 튀심 자체가 좀 시원한 부분은 없어가지고 다소간의 의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뛰어본 놈들은 똥말들이고 안 뛰어봤지만 선행으로 레이스를 끌어준다라면은 오히려 힘을 안 배하는 측면에서는 센스카이에게 정말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깥쪽에 브레전차라는 상대마, 선행 상대마가 있어요. 하지만 센스카이가 무조건 빠르죠, 이거. 그럼요. 제비가 안 되죠. 다만 좀 끄는 앞벽을 과연 1800m에서 최범용 기수가 좀 잡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잡아내겠죠? 잡아야죠. 센스카이를 일단 세게 보고. 자, 김주원 의원 궁금한 게 있는데 8번 돌직구를 어떻게 봐요? 돌직구. 이건 주행 압력을 정말 문세용 기수니까 제어를 하면서 성적을 조금씩은 내고 있는데 이번에도 문세용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긴 거리에서 주행 압력을 컨트롤하면서 힘 한 배를 제대로 하고 능력을 또 이끌어내고 뭐 문세영 기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겨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번마 돌직구도 물론 뭐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 가능성 있는 말 중에 가장 약하게 보는 수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김주원 의원이 안전빵이야 얘기하는 게. 안 본다 그래야지 그러면. 가장 약하게 봐. 다칠 거 현장에서. 이를 놓고 배당이 좋으면 받쳐갈 수도 있죠. 배당이 썩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상황적으로. 이게 깜빡이가 아주 낮진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배당이 높을 것 같아요. 일단 돌직구는 이제 김주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저는 이제 솔직히 좀 막권에 무조건 없어요. 저는 뭐 현장에서 뭐 문세영이 아니고 문세영 기수 8대가 타도 이거는 안 봅니다. 저는 주행 앞벽 이 안으로 좀 치우치는 것도 있고 코너 4개짜리를 처음 뛰는 것도 상당히 불리하고 시에로 골드 자마로서 거리에 대한 적응력도 저는 한참 모자라다고 봐요. 그래서 돌직구 이런 말들은 선행을 무조건 저는 가야지 그나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행을 뭐 더 빠른 말들이 안팎으로 있기 때문에 선행 못 가고 따라가는 돌직구는 여기서 진짜 올 때 오더라도 이거는 낙권을 못 사는 거예요. 어차피 문세영 기수 이거 안 팔리겠습니까? 이똥말 편성에 무조건 팔리게 돼 있죠. 그래서 돌직구는 아예 그냥 걷어내는 걸로 저는 못을 받겠습니다. 1번 놓고 김주원 의원도 돌직구를 세게 보는 거 아니에요. 팔리면은 덜 보겠다는 얘기니까 거의 뭐 일맥상통할 겁니다. 1번 센스카이 놓고 나머지 마필들 위주로 이거 나는 그냥 한 방 딱 보이는데 그게 한 방에 뭔데요? 바쿠 아닐까? 바쿠? 전 바쿠는 아예 안 보는데요. 진짜? 네, 그 좀 내용을 떠나서 이 말의 습성을 감안해 보면 확신이 좀 있어서 저는 흙을 안 맞추고 차분하게 타면 안 될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아니, 이건 디디미에 어차피 해랑강 자마라서 네, 장거리로 나중에는 갈수록 분명히 뛸 좋다라고. 거야, 장거리에서. 뭐 나중에 17전인데 언제까지 장거리를? 언제까지? 원래 해랑강도 좀 늦을막히 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치, 기억하세요? 해랑강 이주영이 탔을 때 기억나는데 얼마 안 뛰었어. 해랑강도 얼마 안 뛰고 퇴역을 했다고. 확 발휘한 게 데뷔 초부터 빛을 발휘한 게 아니니까 형이 해랑강은. 휴임마니까 그렇지. 이 바쿠는 뭐 어쨌든 뭐 될 수도 있죠, 바쿠가. 그럼 뭐 세게 봐요? 저는 쌩쌩한 말 축, 1축 놓고요. 그래도 뛰어본 말 중에서는 후착이 나올 것 같아요. 미사일 삭스나 뭐 부스터 이런 마필들 쪽에서 답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미사일 삭스는 지난번에 복귀 나오는데 안 팔릴 거예요. 일회성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잘 뛰었어요. 지난번에 부스터는
외곽으로 빼야 되는데 그거 안에 처박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덜덜하게 탔다라는 판단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부스터가 아마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 1 놓고. 자, 1번 놓고 일단요, 돌직구 약하게 보고, 바쿠, 미사일 삭스, 5번에 부스터, 이렇게 추천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기본마 편성이라서 현장 가서 좀 더 확인할 거 확인하고 나서 막건을 한번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이 레이스는 부호가 일단 인기마겠네. 어때요, 부호? 부호가 인기말까요? 여기 지금 뭐 브라보 인기마가 라이프가 없어. 더 팔리지 않을까요? 17주 만에 나왔는데? 그래도 뛰었던 게 있으니까 브라보 라이프가 많이 팔릴 거. 하여간 뭐 부호 인기 1위의 브라보 라이프는 인기마로 팔리겠네요. 어차피 두 마리 다 불안불안하잖아. 네, 다 불안불안하죠. 그게 포인트죠. 네, 인기마들이 불안감이 있다. 이제 포인트죠. 이게 1300이라서 사실 이 부호가 인기마 중에 좀 낫긴 나아요. 보니까 이게 선행 1변도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는데 따라가도 영 안 되는 말은 아니고 이 기수가 무엇보다도 후지 기수로 교체가 됐다는 게 정말 좀 날개를 달아준 것 같습니다. 1300이라면은 진짜 후지가 이거는 잘 타줄 것 같아요. 진짜 선행을 못 가더라도 잘 타줄 것 같고, 일본의 바이탈포스의 라스트 추입, 거기에 태권동자의 또 기습선행 버티기. 태권동자는 이거 1300은 따라가도 되는 말입니다. 그 이전에 GC 트로피컵에도 나갔던 말이고 용근이 안장이고, 그래서 이런 말들이 강세 같은데 뭐 딱히 세게 보는 말이 있어요? 노리는 말은 한 마리 있습니다. 배당으로 노리는데 뭐 당연히 인기가 좀 실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람이나 좀 덜 탔으면 좋겠습니다. 2주 만에 나오는 7번마 영광의 챔피언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백 이후에 두 차례의 경주에 말도 안 좋았고, 특히나 직전 경주엔 이 괴물 석세스 스토리를 만나면서 레이스가 완벽하게 꼬여버렸고요. 자, 이번에는 뭐 물론 내외각으로 빠르고 좀 찐다 하는 상대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마필드를 따지고 보면은 뭐 부호도 지금 2군 첫 승군전에 나서고 있고요. 이 브라보 라이프도 안쪽에 태권동제나 부호 때문에 이 선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면, 영광의 챔피언 예전 그 걸음을 가만히 봤을 때 충분히 선임력을 이번에 이끌어내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경주가. 여기서 뭐 시원하게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없을 정도로 다 경쟁력이 있어요. 알파 트리플도 언젠가 지금 살아나면은 무식하게 뜰 겁니다. 이거 데뷔 초기에 그냥 연전연승했고 메가톤하고 뭐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면서 앞방 뒷방이 다 있는데 이게 말이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얘도 무섭고, 뭐 팡팡 에너지나 머제스틱 파워도 전개에 따라서는 또 가능성이 있겠고 어렵네요. 현장에서 할게요. 이거는 제가 뭐 압축을 하려고 그래도 지금 뭐 1번부터 10번까지 10번은 좀 안 되겠다. 이지 않을까? 네, 그나마 한 마리 주면 10번 정도가 괜찮겠네요. 이건 근데 맞추면 무조건 돈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게 또 근데 문제가 또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또 혼전 중에 네, 6배짜리 깜빡이 하나 깜빡이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현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육경주는 현장 가서 진짜 눈에 쌍심지 한번 켜고 여러분께 좀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서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10경주는 국산 1군 1800m 핸디캡입니다. 광교 비상이 60kg. 당연히 뭐 가장 높은 부담을 부여받게 되겠고요. 나머지 뭐 늘푸른 청룡, 남의 대왕, 그리고 기존의 말 구만석, 매직 라이트, 12번의 임페투스, 지난번 선전을 했던 빅토리, 이러한 말들이 이제 광교비상 놓고 쭈루룩 팔릴 전망인데, 가장 중요한 건 광교비상을 이제 인정하느냐 마느냐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인정은 안 하려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 축으로는 안 가려고. 그럼 뭘로 세게 봐요? 그냥 이건 일단 이 광교비상을 중심으로 이 레이팅 점수에 뭐 그런 거에 기초해서 핸디가 짜여진 경주라 난 잘 나가는 앞말 늘푸른 청룡이
너무나도 또 유리한 경주 조건을 맞이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얘가 뛰었던 구미와 지금 구미가 다소 좀 달라요. 이번에 빠른 상대도 몇 두 있고 정말 액면으로 화려한 광교비상도 버티고 있고, 하지만 이 복승식의 안정감을 따져봤을 때 어차피 광교비상이 선두권을 처리할 가능성이 이 절반 이상은 되는 경주라 이 늘 푸른 청룡에게 저는 무조건 기회가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막판 뒷심 싸움을 할 수 있는 말들, 광교비상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과의 전력 비교를 해봤을 때도 늘 푸른 청룡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앞서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쌍대가리는 광교비상 내지는 뭐 앞에 나가서 누가 하나 냈다 꽂아버릴지 몰라도 이 복승식 한 자리는 이 늘 푸른 청룡이 지켜줄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마번 잡을 때 늘푸른 청룡을 머리 잡았어요. 머리 잡았는데 김주원 의원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늘푸른 청룡을 놓고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죠? 광교비상보다. 아니야, 그 와중에 임페투스 놓고 때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네, 남의 대왕도 있고. 예, 늘푸른 청룡이 타임으로는 여기서 확 와닿는 그런 인기마가 아니라서. 참 이 레이스도 쉬운 경주는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그냥 늘푸른 청룡을 딱 보이는 대로 그냥 덥석 물고는 싶은데, 아무래도 앞말이 지금 너무 연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 훈련이 좋아지면서 걸음이 성장을 한 남해대왕이 오히려 배당이 좋다라면은 남해대왕도 가능할 것 같고, 구만석이 지금 아예 가려져 있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용으로는 좀 가려져 있는데, 얘도 핸디가 지금 56.5라서 이상혁 기수가 잘만 몰아주면은 구만석도 여기서 배당마가 될 거예요, 아마. 여기 지금 김주원 의원이 언급했던 늘푸른 청룡, 남해대왕, 임페투스, 광교비상 다음 순위로 팔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레이팅은 2등인데 인기는 한 5, 6위로 팔릴 겁니다. 잘하면 매직라이트보다도 덜 팔릴 수 있는 풀몬 파티보다도 덜 팔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구만석. 재밌는 말은 구만석 같아요. 배당 능력 대비해서 배당의 메리트. 구만석이 지금 말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외주로 스포할 때 보면은 말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인기말 중에서는 4번 늘푸른 청룡 좋게 저도 보고요. 여기에 이제 복병으로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능력 대비 배당 메리트라면은 구만석 같습니다. 구만석도 추천을 해드리고, 광교비상을 그렇다고 해서 뺄 수는 없죠. 네, 무조건 뭐 잡아 뺄 수 없어요. 60kg 달고도 대통령배 이처고 베스트 캡틴 이겼었고 잘 꼈습니다. 영산투도 이기고 따라가서 이번에 어차피 5번 풀문 파티하고 썬 로들리가 그냥 앞에 푸다닥거리다 많은 상황이라서 그 뒤를 그냥 따라가면 광교비상 또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이 아니고 잘못하면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자, 1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뭔가 결론을 좀 쌈박하게 내드리고 싶은데, 후반부를요. 근데 결론 내기가 어려워요. 혼전입니다. 혼전. 여기서 어설프게 뭐 이거 세다 저거 세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략의 맥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저희 방송이 둘이 찍으면서 이제 김주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후반부는 좀 자세히 풀자, 맞출 수 있게끔 막권까지 좀 압축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압축이 안 되는 걸 어거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현장까지 보고 또 경말하는 게. 이번 11경주도 혼전이에요. 혼전. 14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워놓고 있고, 또한 야간경마 라이트가 켜지면서 분위기도 어수선해지고 이런 상황인데, 자, 김주원 형 가장 세게 보는 말이 뭐예요? 예, 저는 7번만 터보제트를 가장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선행을 나가야 경주 성적을 좋게 좀 만들어냈던 마필이라 극단적인 선행마구나, 얘는 선행을 못 받는 조건에서는 불안할 수 있겠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마필 자체가 그 스피드를 아꼈다가 직선에서 쏟아부으면요, 깡바닥 주입도 될 겁니다. 제가 확신하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법이나 주행 자세, 거기에 경주를 풀어가는 그런 스타일을 봤을 때는 물론 뭐 선행으로 입상을 계속해서 이어오긴 했습니다만, 얘는 선취입으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말이라 아직 그 연습이 좀 미숙해서 요번 경주의 실패를 볼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향후에는 무조건 얘는 선취입마로서의
자기 몫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 말이에요. 이번 경주에는 충분히 따라가는 작전까지도 마방에서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내외가로 빠른 말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저는 돈 내고 한번 지켜볼까 합니다. 이 선취입으로의 가능성 이번 경주에 충분히 보여주길 개인적으로 강하게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보제트 지난번에는 공백이 있었고 1800으로 거리가 늘었고 또한 외산 경주에 출전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조건이 좋죠. 정상 주기에 말이 좋아졌잖아요. 터보제트가. 거리도 1400 내려왔고 이미 선임으로도 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1400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따라가서 들어왔던 말이에요. 가능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 자, 그번에 강토리가 재밌네요. 지금 이게 별정 5-A형 경주로 웬만큼 3세 이상 말들, 상금이 최근에 벌어들인 말들은 핸디가 좀 높아진 상황인데 2세막 강토리는 핸디가 좀 자유로워졌네. 54kg. 이게 연속 2연속 입상을 하고 나서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얘를 기승 안 했어요. 처음 타보는 이상혁 기수가 올라왔는데 말 타는 거 보셨습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승분전 적응입니다. 적응. 이게 승부가 아니고 완벽한 적응이더라고요. 뒤에서 완전 놀아버리는데 라스트에 날라오는 끝걸음이 상당히 좀 야물딱지게 날라오더라고요. 이번에 문세영 기수로 다시금 적임 기수 안장으로 교체가 됐고 전번같이 뒤에서 놀 일이 없죠. 스피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마, 일기당천이라든가 트윈스걸 이런 애들 보내고 세네 번째 따라갈 순발력 터보제트만큼 빨리 붙여놓고 때릴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토리를 추천드리겠고 시티레이서가 원래 이거 딱 될 것 같은데 이게 발주 악벽이 생겼대요. 발주기 안에서 요동을 치는 악벽이 생겨서 지난번에 뛰어보지도 못하고 낙마를 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또 좋게 보는 말 있어요? 일기당천이 의외로 쉽게 선행을 나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세명장은 이번에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터보제트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리한 선행 트라이를 이번에는 안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트윈스거란 말인데 얘가 초반에 미친듯이 달려들면은 그냥 같이 자폭하자는 그림밖에 안 돼요. 트윈스걸은 정말 편한 선행 전개가 이 선두권 전개가 연출이 돼야 오는 말이라 뭐 이런저런 조건을 감안해 보면은 일기당천이 감량 기술을 띄어서 의외로 편하게 선행을 받고 여유 있게 한 바퀴 잡아 돌리는 그림. 그 그림도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보제트만큼 일기당천도 관심 있게 보는 말들 중에 한 마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이제 7번 터보제트와 일기당천 김주원 의원께서 추천을 해주셨고 저는 9번에 강토리 그리고 10번 시티레이서도 저는 보긴 볼 거예요. 일단은 중반에 가속이 좋아서 따라 붙는 상황이에요. 발주만 원활하게 나오면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흙도 안 맞는 상황이고 외곽이라 그래서 저는 9번 10번이 추천 마필이고 김주원 의원은 2번 7번이네요. 요 네 마리 적당선에서 좀 조합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마지막에 좀 이끌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자, 이상으로 12월 21일 1호 경마 방송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 끝나고 나면은 딱 한 주가 남는 올해의 경마인데 이번 주 끝나면은 다음 주 목요일 날이 크리스마스네요.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출마표가 뜨겠죠. 그런데도 하여튼 뭐 쉼없이 달리겠습니다. 경마장에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열심히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